이게 왜 그러냐면 장남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장남은 앞에 표본이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 술 먹고 오는 것만 봤지, 아버지 넥타이 메고 나가는 뒤통수만 봤지, 우리 앞에 뭔가를 같이 어깨 너머로 완전히 볼 수 있는 내 앞에 사람이 없어요, 장남은. 그래서 세상을 모든 게 시대적인 내 앞에 오는 걸 내가 부딪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분 일에 하다 보면 기가 죽는다든지 쑥 죽어요. 죽는데 문제는 똑똑한 놈을 누구를 만드느냐. 장남은 똑똑하지를 않아요. 태어날 때 장남은 절대 똑똑하게 안 태어나게 합니다. 하늘에서. 누가 똑똑하냐? 차남이 똑똑한 겁니다. 차남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지 앞에 거를 보고 전부 썰어 마셔갖고 네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남한테는 재물을 주고 차남한테는 지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차남은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사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장남은 앞에서 집안을 이 대들보로 이걸 지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차남은 집안을 이제 내가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크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차남은 일꾼이에요. 장남은 힘이고 차남은 일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돈이 누가 많이 벌겠어요? 차남이 돈을 좀 만지죠. 만지면 이게 우쭐해 갖고 형을 깜본단 말이죠. 요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무언가를 못하는 걸 보고 형 역할을 못한다 했는데, 못하는 게 형 역할입니다. 형은 못하는 게 형 역할이지 잘하면 형 역할이 아니에요. 형이 만일에 잘하면 어떻게 되냐? 차남 기도 못 쓰고 쪽도 못 써요. 맨날 쥐박힌다고. 야 임마 그래밖에 못하나 임마. 니는 맨날 기가 죽어갖고 일나지를 못해. 장남은 너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를 해도 그것이 아래 사람들의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말없이 입을 다물고 실패를 하고 또 꿍꿍 앓고, 뭐 누가 못 할라 했나? 내가 잘 하려고 했던 거는 내 집안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차남은 잘할라 한 게 지 똑똑해서 인 거지 집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장남하고 그만큼 틀린 거예요. 장남은 집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차남은 가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됐다고 해서 장남이 잘못되니까 이걸 갖고 내가 뭔가처럼 지가 다 하는 것처럼 뭐 이래갖고 내가 나서갖고 뭔가를 다 해줌으로써 나는 집안을 내가 다 끌고 가는 것 마냥, 여기 사고가 잘못돼 가는 거죠. 인자 네가 베리는 겁니다. 요래 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한 겁니까? 겸손 반대가 뭐죠? 교만한 겁니까? 둘 중에 답 한번 찾아봐요. 요거는 교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집안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나중에 싸우죠. 결국 조금 지나면 싸웁니다. 이게. 누구하고? 장남하고 차남하고는 항상 앙숙이 돼가 있는 거라. 그러면 막내는 쳐다보다가 둘이 다 바이 보인기라. 막내는 쳐다보니까 둘 다 그래. 둘 다. 덜 똑똑한 거 있죠. 막내가 쳐다보니까. 형들이라 하는 것이 요래 되는 거죠. 근데 둘이는 모르고 지금 이 아주 서로가 똑똑하다고 지금 이제 이래 합니다. 이렇게. 요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이 왜 윗사람인가 그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돈 많고 뭔가를 우리한테 융단을 까자준다고 그 윗사람이 아니고, 굳은 일을 우리가 전부 다 몸수 맞으면서 태풍도 내가 맞고 거기에서 힘 못 쓰고 뭐 모든 것을 앞에 맞아가면서 나는 표본으로 전부 다 이걸 막아주면서 뒤에는 잘 오게 만들어주는
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앞에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뒤에 사람들이 잘 오면서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잘 크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부터 형의 깊이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철드는 거죠. 근데 아까 물은 사람 이야기하면 몇 살이죠? 20대, 30대 초반 익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커가면서 철드니까 알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철들려면 멀었습니다. 응? 철은 몇 살 때 드느냐? 50대 들어가야 철들어요. 철의 기본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철 드는 거는 정확하게 50대 들어가야 철이 드는 겁니다. 철 든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요 조금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너가 지천명이 되지 않고는 철이 들 수가 없어요. 알아야 철 들지 모르고 철 든다는 말이 되나요?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되면 이제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안다. 예? 대자연의 운행의 위치를 안다. 사람의 운행의 이치를 안다. 모든 이치를 알기 때문에 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철든다는 소리를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게 언제까지 어리냐. 21세까지는 알라하고 경상도 말로 하면 악어야고 이제 30대까지는 젊은이죠. 이제 커 나오는 요렇게 되는 거고 청춘이라고 하죠. 청춘에는 철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40대가 되면 너의 능력을 전부 발휘해서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40대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20대 인정받는 줄 알고 껍적대다가 30대 눈물 쏟으면 두 번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거거든. 30대 껍적대 갖고 인정받았는 줄 아는데 껍적대에다 40대 자빠지면 너는 진짜 일나기가 더 힘듭니다. 이게 40대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50대 가가지고 등극한다 이거죠. 예? 받들음을 받고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놔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교만은 50대 교만 나오는 게 아니고 30대의 교만 나오고 20대의 교만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에 너희들을 시험 치는 게 교만인가, 겸손한가, 요걸 시험 치는 겁니다. 겸손하면 합격. 40대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겸손하게 일을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합격. 여기서 교만을 떨면 정확하게 너는 불합격. 이래가 실패를 딱 해갖고 세상으로부터 밀림을 당한다. 그래서 지천명의 나이가 돼가지고 너는 구루마 끌러 가고 저 봉고차 끌고 그 통닭 장사하고 뭐 이렇게 다시 촌에 그 뒷바꾸 들어가 가지고 그 저 방울토마토 다시 키워야 되고 그 또 경비를 할까 뭐 이런 사람들 허드렛 일을 찾으러 다니고 왜 실패했거든. 과장 하다가도 또 저쪽에 저 국장 하다가도 낙마해 가지고 이래 택시 몰면서 사람들 이렇게 어서 옵쇼 하고 여기서 공부 새로 시작시키는 이런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싹 내려가서 공부 새로 해라 하고 다 쫓아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만과 겸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시험지가 딱 들어올 때는 교만인가 겸손인가 요거를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배운 자는 겸손할 것이고 배우지 못하고 힘을 가시하고 똑똑다 하는 자는 교만할 것이고 똑똑한 자는 세상에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필요하지. 실력을 갖춘 자가 필요하지. 실력을 갖추시면 정확하게 겸손하고 실력을 못 갖추시면 교만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이래 보면은 동생들이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너는 조금 있으면 너 눈에도 눈물이 나고 너도 한탄할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님이 아무리 실패하고 자기 할 일을 못낸 것 같이 보이지만
형님한테 겸손하고 항상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성장을 했다면 이 집안은 분명히 이렇게 세운다. 너가 이렇게 세워갖고 형님을 반석구에 다시 안 추울 때 이 집안에 힘이라는 게 들어온다. 이제부터. 요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가 겸손하면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집안을 이렇게 세우면 나의 형님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이 실패를 나는 이거를 지금 앞장서 갖고 보고 흡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희생이 없었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나라가 엄청나게 우리 선배들이 어리게 이렇게 싸움도 하고 모순을 많이 이래 보면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며 성장을 했기에 우리는 여기서 교만을 하면은 이 나라는 망하고 지금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의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지식을 다 갖췄고 힘을 갖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똑똑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시험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똑똑해서 교만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너희들이 겸손하고 위에 분들의 희생을 쓸어 마시고 이걸 이해하고 품어낸다면 너희들은 여기서 빛나는 일을 해냅니다. 이래서 나라를 다시 아주 빛나게 살림으로써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을 아주 거룩하게 받들어서 제자리 놓음으로써 이 나라는 인류의 등불이 되고 힘이 되고 기둥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도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잘 돼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나라가 어려운데 내 혼자 똑똑하다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지도자는 이 나라의 모든 힘이 하나가 돼갖고 빛이 나줘야 인류의 기둥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네 하나 몇 명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가지고 온 것들이 천손이다, 당군의 자손이다, 뭐 전부 다 가져왔잖아요. 천자천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온 것이 이것이 너희들이 인류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온 대로 너희들이 우뚝 일어서가 기둥이 되려면 이 나라의 힘을 전부 다 합쳐갖고 빛이 나줘야 되는 겁니다. 희생한 선배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절대 빛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걸음 삼아서 이걸 전부 다 썰어 마시고 우리는 일어났음을 알아야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 우리가 오늘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그 자체로 감사할 줄 알아야 이래야 우리가 이제 지혜가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네가 교만할 때는 절대 지혜가 열리지 않고 네가 겸손할 때 지혜는 스스로 열린다라는 걸 알고 지혜가 열리면 대자연의 힘이 스스로 너한테 동한다. 그래서 큰 힘을 쓰게 되고 앞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데 달라지고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채찍하는데 내가 지혜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걸음 삼아서 그 사람의 고마움을 알고 내가 이걸 디디고 올랐을 줄 알아야 내가 올라섰다고 저 사람을 낮춰보면 안 되는 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남들이 겸손해야 된다. 차남이 이게 너가 이렇게 교만하면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차남은 원래 똑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깨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형님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님이 발버둥 치갖고 자기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은 아래 사람들이 아주 자기를 잘 갖추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윗사람은 건재한 것이지 윗사람은 자기가 빠당거리갖고 윗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우리는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잘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다시 정리해 줄 때 우리는 빛이 나는 거예요. 윗사람은 그때 윗사람이 된단 말이죠. 윗사람이 뭐 이렇게 내가 뭐가 많다고 해서 윗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손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손을 똑똑하고 아주 반듯하고 지식을 갖추고 질량이 높게 키우는 이유가 그 앞에 부모님들은 희생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똑똑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희생을 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미겼더니 이게 교만하면 되겠어요? 이러면 집이 망하는 거죠. 자식이 아주 겸손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모실 줄 알 때, 그 고마움을 느낄 줄 알 때, 이때 지혜가 열려서 이 집안을 살리는 것은 저절로 살릴 수 있는 이 지혜가 나옵니다. 길을 열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힘이라는 게 뭔가? 권력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갖춤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잘 갖추었을 때, 우리는 내면을 잘 갖췄을 때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 힘으로는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이거는 질량으로 무슨 세상에 일을 해야지, 인자는 미련하게 그래 힘으로 갖고 설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의 힘, 권력의 힘, 이게 뭐 육신의 이거 뭐 힘, 이런 걸 가지고 달라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지혜를 열어야지. 이해가 돼요? 네. 우리가 욕심이 앞서면 무식해진다. 선생님이 가르침 줬죠. 요건 정확한 겁니다. 대자연의 법칙으로.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도 어떤 것에 욕심이 갈 때 너는 무식해진다. 요거예요. 아무리 유식해도, 유식한 걸 꽉 채워놨었더라도, 유식한 걸 꽉 채워놨다라고 하면 욕심을 내지 않아요. 욕심을 우리가 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뭔가에 좀 모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욕심 내는 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욕심을 내는 순간 네가 갖추어오는 유식함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못 배운 만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 교만하지 마라 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잣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교만하다라는 것은 네가 못 갖춘 만큼의 지금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금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네 앞날을 망친다. 정확하게 망친다. 앞날이 오늘 내일 살고 말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5등 단계에 가가지고 이거를 못 차고 올라가고 여기서 망쳐버리고 더 이상 못 가는 거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네가 여기에 애를 줘가지고 2년 동안 뭐 보통 2년 내지 3년이죠. 3년 동안 너를 이 부장 자리를 줬는데 부장으로서 있으면 좀 교만한 것은 3년 동안은 네가 모르겠지만 좀 교만했던 것이 3년 지나서 네가 더 진급을 해야 된다든지 더 어떤 선에 올라가야 될 때 이때 교만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네한테 와서 너를 해치거든요. 더 못 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네가 교만했으면 그 다음에 네가 서울대학 들어가도 될 사람이 교만 떨고 사는 바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정확하게 못 가고 한양대학을 간다. 한양대학이 조금 저거 하나 하여튼 뭐 비슷하나 하여튼 뭐 이상하게 돼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떨어지면 그보다 한 단 더 밑에 가고 조금 더 떨어지면 한 단 더 밑에 정확하게 가집니다. 이 학교 왜 떨어졌는가를 네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그거를 다른 거는 내가 재수를 하려면 재수를 하면서 무엇이 내가 문제였었는가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요거를 공부를 해야 돼. 이 하늘이 요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신께서는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하느님이라는 신께서는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다시 다스려 갖고 노력을 하느냐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놔둬버리고
수학이 좀 모자라는데 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라고 또 뭐 나는 뭐 자연은 이게 자신 있는데 무언가는 또 뭐 이렇게 그쪽으로 핑계를 자꾸 대거든요.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는가를 지금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눈이 떠이거든요. 수학이 안 보이던 것도 떠여버리고, 과학이 안 보이던 것도 떠여버리고, 국어가 안 보이던 이 약한 점도 뚫려버린다는 얘기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걸 바르게 파악을 하려고 들지는 안 하고, 그래서 삼수하고 뭐 7전에 8기가 뭐 개사태에게 이게 아닌 거죠. 우리는 잘못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7,8기 안 하려 그러면 낮은 데다 가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실력 갖추는 원리라는 것이 책을 보고 무슨 뭐 그 과목을 잘하고 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30%는 70%는 그런 거를 잘하는 데서 있지만 30%는 대자연에서 운용하는 법칙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이 30%가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공부를 70%도 못 낸 게 어디 가가지고 신임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 한참 신임들한테 원력 줄 때 또 저 신부님 뭐 목사님한테 원력 줄 때 도인들한테 원력 줄 때 뭐 무당들한테 원력 줄 때 박수들한테 이럴 때 그게 갖고 어떤 학교 들어가면 되겠느냐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뭐 걸리겠느냐고 이런 것 중에 30%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자연에서 주는 힘 30%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태 가지고 어디 가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70%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데 30%는 자연에서 움직이는 힘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힘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받죠. 왜? 너는 고시를 합격해버리면 무소불위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국민들을 좌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 스스로 보살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 고시 공부를 할 때 네가 시험을 어디다가 치는지를 모르고 있어. 고시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치는 것이 저쪽에 고시장에 가갖고 시험 치는 줄 아는데 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자들은 고시 그 장에 갖고 이게 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확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떨어지냐? 하늘의 시험에 먼저 떨어집니다. 이때 시험 보는 걸 내가 조금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고시 공부하던 모습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게 조금 남아는 있겠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형편이 굉장히 좋고 우수한 집에서 고시 공부 안 했습니다. 집안이 조금 어려우면 내가 출세하는 길을 택하는 게 고시 공부예요. 그래 했는데 내가 그렇게 저 사찰 같은 데서도 공부하고 그때는 그런 게 많은지 요새는 고시텔이 있다며 깜빵에 같이 갖고 하는 거. 그때는 이게 그 자연 속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 자연 속에서 철학도 배우고 뭐도 하고 뭔가 느끼라고 그쪽으로 많이 형성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다 보면 양지 바른데 좀 나와갖고 쭈구리 앉아가지고 또 저끼리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떤 요 마을에 저 아주머니가 다 와서 아이고 김치가 없지 라면을 끼리 무감해 했으니까 이게 김치를 이렇게 한 포기 이래 갖다 주고 하면 이 고맙다고 진짜로 고마움을 아는 겸손한 자가 있고 들렁들렁 하는 자가 있고 똑똑해가지고. 덜 똑똑하면은 겸손하고 똑똑하면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지가 잘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을 대하는데 이 김치를 갖다 주면서 딱 시험 치기 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총각
내가 법 공부를 하니까 이거 잘 알겠네. 우리 삼촌이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런 데에 좀 알려달라 그러거든요. 잘 아니까. 김치도 노상 갖다 주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막 법은 어떻고 이제 뭐 이제 지금 아직도 법관도 아니게 이래 합니다. 하니까 잘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이제 막 5만 대 다니면 이 사람은 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너는 시험 벌써 친 겁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받느냐 하면 너는 그 자리 법관해라. 떠돌이 그 자리 법관하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법관 자리를 받지 말고 너는 나라에서 법관 자리 받으면 희한할 놈이니까 그 자리 법관해라는 겁니다. 예? 민초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달림에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건 가르쳐주는 그런 법관해라는 거지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불합격 탁 해갖고 그 자리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시험 치러 딱 가면 딱 한 개 아니면 두 개로 떨어져요. 많은 건 안 떨어져요. 딱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런데 내가 다니면 이 고시 공부하는데 주위에다가 가르쳐주는 건 내가 더 많이 가르쳐줬어. 근데 지는 떨어지거든. 여기 4번 또 떨어지고 5번 또 떨어지고 지 행동은 안 바뀌고 계속 그런 짓을 합니다. 집에 가더라도 법에 대해서는 막 지가 박사네. 먼저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사람을 보내갖고 너 시험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공부하는 자가 벌써 네가 법관이 돼버렸으니 응? 끝난 겁니다. 요래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김치를 갖다 주는 이는 그 아주머니고 이런 분이 꼭 있어요. 거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빠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어쩌고 쭉 이야기를 하면 예. 그리고 이제 뭘 좀 네가 아니까 좀 총각이 좀 저는 책을 좀 보기는 잘 모릅니다. 겸손한 거죠. 잘 모르는 거거든요. 책에 요래 써놓은 것들을 외우고는 있어도 내가 잘 모르는 겁니다. 겸손한 거죠. 사람 이게 민초한테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게 김치도 항상 갖다 주시고 이렇게 못 알게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하거든요. 합격. 너는 시험 치러 가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장원. 이때 벌써 다 본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권위의식이라는 것은 교만이죠. 지금 권위의식은 그렇습니다. 교만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어른들한테 이 소리를 하면 잘 알 거예요. 우리 꿀꿀이 죽밖에 못 먹을 때 일자리가 없을 때 권위의식이 나왔느냐? 그때 나온 것 같아요. 일자리도 없고 뭔가 그 먹고 살라까 이게 떼거리들 지금 구하러 돌아다닐 때 권위의식이 나왔느냐고. 전혀 없었습니다. 0%예요. 근데 권위의식 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정부를 운영한다랍시고 이렇게 지도력을 가지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권위의식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나라에서 어떻게 했던 또 국민의 이름으로 꾸왔던 빌리왔던 얻어왔던 그 나라의 힘이에요. 이게 그 백성의 힘이라고. 백성 없는데 네가 손 내민다고 미국서 돈 주고 독일에서 주고 뭐 안 했단 말이죠. 백성들을 거닐고 있기에 거기에다가 원조도 해주고 하는 거죠. 이걸 갖고 저거가 대표로 쓴 거죠. 우리는 굶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위에서는 백성들을 이끈다라는 힘으로 대표로 쓴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정에도 다니며 술도 먹고 했단 말이죠. 국민은 그 요정에 들어갈 돈이면 국민들이 저게 살이 엄청나게 줄 수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요정에 들어가 다니며 이렇게 해가며 썼어요.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들어온 돈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쓰는 사람들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비뚤어진 거죠. 자존심도 내세우고 권위의식도 내세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권위의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싹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싹. 자존심 안 쓰는 사람 지금 누가 있어요? 자존심 안 세우는 사람. 권위의식이 질량을 어떤 걸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느냐만 이 백성들이 다 틀린 것이지 7살짜리도 권위의식 가집니다. 7살짜리요. 밥을 못 먹고 굶고 사탕 한 개가 좀 꼭 필요할 때 누가 주지 않아가 꼭 먹고 싶으면 권위의식 나쁩니다. 그래 자존심 나와버려요. 살살 기대가 갖고 조금 한 입만 먹자 그래요. 한 입만. 그럼 권위의식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우리가 잘못 배우고 성장하다 보면 너희들은 권위의식만 낳고 허리의식만 낳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장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우리가 홍익인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부터 나와요.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면 지도력을 가지는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면 권위의식은 정확하게 없어집니다. 권위의식 없어지는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가 사람으로 됐을 때 하고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하고 네가 아주 그 먹고 살지 못하는 거러지가 됐을 때 하고 이때는 권위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조금 가지고 조금 아는 사람이 권위의식과 이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 되고 나면 자존심을 안 가져요. 자존심으로 너한테 갖다 들이다 대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근본 자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한테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자존이라는 것이 아주 내면적인 아주 근본적인 자존이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자존은 이건 자존이 아니고 권위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근본 자존심 모르다 보니까. 근본 자존심이라는 것은 사람인 거로 비굴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자존심이고 사람들한테 적이 싫어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권위의식 속에서 나오는 요런 자존심이란 말이죠. 이거는 섣불리 갖췄을 때, 섣부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요럴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지금 요거 때문에 우리 길을 다 막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신패러다임으로 신교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기본 지식이 갖추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 신지식을 앞으로 이걸 얼마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가르쳐 주느냐. 누가 멘토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이해되게끔 이걸 가르쳐 주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우리는 180도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를 불태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면요. 너의 권위의식 따위는 놓아라는 겁니다. 요 말 안에 너의 권위의식이 있고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욕심에 너를 채우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은 나를 불태워야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위를 점하고 너희들한테 권위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이롭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홍익인간 지도자 공부예요.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 변하죠,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하게 다가가야 한다. 요거죠. 윗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필요할 때 윗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물자를 필요한 게 아니고 물자는 당장에 필요한 것이지만 인생에 필요한 거는
내가 갈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내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된다 이 말이죠. 힘의 논리로 해갖고 다가오면 내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 내를 끌고 가는 형이고,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들면서 이끌고 가면 이거는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굴하지 않게 살게끔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요런 지도자가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면 그 사람이 비굴하지 않게 살게 해준다. 돈을 많이 준다가 아닙니다. 이게 장애자가 돼갖고 불구가 돼갖고 살아도 그 사람이 즐겁게 살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살게끔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제고 무엇이고 그 안에서 해결이 다 나게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 여기 이제 멘토들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됩니까? 이게 우리가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떻게 해야 나눠지는지, 이런 근본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부딪힌단 말이죠. 나누는 거하고 주장은 달라요. 주장을 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 강해지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멀어져요. 나누면 가까워져요. 응? 나누는 거하고 주장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난 척 하는 거,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잘난 척 하고 나와요, 이렇게. 그럼 잘난 척을 했으면 잘난 척을 해도 되는데, 잘난 척 한 질량이 있죠, 이게. 잘난 척의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만큼의 시간을 주는데, 그 안에 잘난 척 한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못 해내면 어떻게 되냐? 자연히 그걸 받으러 와요. 대가를. 네가 잘난 척을 조금 했다면 한 만큼 내 주위의 사람을 못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을 못났게 만드는 이 대가는 분명히 내가 지불해야 돼. 세상에 뭐든지 다 용서하지만 사람을 못났게 만들고 네가 잘난 척 한 만큼 이 대가는 분명히 받으러 옵니다. 자연히. 그 대가를 어느 만큼 받으러 오냐? 네 목숨도 걷어갑니다. 질량에 따라서 네 재산도 다 걷어가요. 네 주위의 사람도 전부 다 걷어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잘난 척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못된 일이냐. 그러면 우리는 잘난 척을 함부로 하고 살아요. 내가 잘난 척하고 일어나면 상대들은 역으로 못난 사람이 돼요. 이래 만들었다면 네가 그렇게 한 거는 분명히 이루어내야지. 그 시간 안에 시간을 주는데, 그 질량에 따라서 시간을 얼만큼 주는데, 이걸 못 이루어냈을 때 분명히 이 대가는 자연히 걷어갑니다. 우리는 이걸 천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지금. 왜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근본적인 걸 모른다 이 말이죠. 사회가 너를 키웠으면 너는 이 사회를 위해 갖고 의무를 행함도 같이 컸으니 그 의무도 해야 하고, 내 한 사람이 클 동안에 저 백성들을 희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하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만큼 성장을 할 때는 내 주의 환경에서 희생을 하는 게 그만큼 있어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려고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백성들의 희생을, 그 희생을 먹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분명히 내놓아야 된다. 우리는 이걸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랐어야 되는데, 홍익 인간들이라면 백성의 피와 땀이 뭔지, 이 사회의 희생이 뭔지,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어야 돼. 내가 영업을 한다. 내가 뭔가를 이게 회사를 한다. 뭔가를 나는 이 사회에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백성의 희생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가 잘 먹고 살고 우리나 잘 살라 그러고 하늘이 용서 안 하죠. 백성들 희생을 먹고 너희나 잘 살라 그러면 하늘이 용서 안 합니다. 선천시대는 키워주는 시대지만 후천시대는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시대다. 인본시대. 사람이 성장을 했으면 내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전부다 그 기운 다 끊는다. 집을 가진 자는 집을 뺏을 것이고 회사를 운영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너의 역할을 못하면 회사를 거둘 것이고 너가 사람이 많이 내한테 주어서 그걸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네 할 일을 못하면 사람을 다 거둘 것이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대기업이고 네가 큰 소리 쳐도 이제 후천시대는 네가 운용을 못하면 걷는 시대고 선천시대는 조직을 만들어주던 시대고 이것이 다른 겁니다. 가정도 전부 다 걷습니다. 너희들 가정을 이렇도록 해주는 건 선천시대에 해줬지만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정을 잘 이루어서 사회에 빛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 이루어준 걸 전부 다 이루어달라고 소망도 함에도 이루고 전부 다 이루어 놔놓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너희 가정 전부 다 분리시킨다. 너희 형제도 분리시킬 것이고 가족도 분리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가족이라 했느냐? 왜? 가족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았더냐? 내 욕심으로 안 된다고 썩내고 내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만 했지 상대를 위해서 살았더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벌 안 받는 쪽으로 노력하고 지금 가고 있는지 인자는 알아야 돼. 홍익 인간들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우리는 인류의 모범을 만들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썩어 나자빠져서야 어떻게 가르쳤든 이런 식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각오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어려움은 절대 못 풉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무슨 노력을 해야 돼? 이때까지는 희생을 하면서 참아가며 살았지만 이제는 참으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 어떤 사고를 바꿔야 되느냐? 제일 1번이 남 탓하지 않아야 된다. 요런 거는 그 속성은 안에다가 이 사람이 공부를 다 시켜주고 이해가게 가르쳐 주겠지만 첫째로 왜 남 탓 안 해야 되느냐? 네가 남 탓을 하는데 대자인이 너를 돕지 않습니다. 원리가 남 탓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네가 잘 산다 못 산다 지금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크게 지금 풀어야 돼요. 네가 남 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를 돕지는 않는다. 아무리 쪼비려도 안 도와줍니다. 남 탓하고 있으니까. 응? 네가 지금 어려운 거는 왜 어려운가를 좀 찾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버릇이 잘못된 게 없는가? 응? 조금 내가 좀 가진 게 있든 내가 배운 게 있든 실력이 있든 뭔가 환경이 있든 이렇게 됐다고 조건이 좋든 해가지고 좀 그만하지는 않는가? 응? 조금 그만한 걸 보고 뭐라 그러나요? 교만한 거, 그렇지. 그거는 단어를 내한테 잘 알려줘. 그런데 이 강의가 좋아지지. 교만한 것만큼 우리한테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면 분명히 너 교만함 거품을 끌어내릴 것이다. 이게 지금 대자연이 하는 작업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느냐? 내가 배운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너의 실력도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힘은 저 백성들과 희생하는 속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사람들, 말없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의 이 고통을 이 대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배워놨고 지금 환경이 좋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이란 말이죠. 팀인데 어디에 희생이 있어야만 어디에가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없고 아주 미련하고 아주 못났고 이렇게 이 그늘진 곳이 있게,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자가 있어 주었기에 우리는 환경을 빚어서 좋아진 겁니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교만해서 안 되고, 내보다 못 배운 사람한테 교만해도 안 되고, 내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 교만하면 안 되고, 내보다 못난 사람한테 교만하면 안 되고,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한테 교만하면 안 돼요. 네 얼굴을 좀 잘났게 해주려고 저 사람을 못났게 해놨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만큼 네가 잘났거든. 그럼 잘났으면 못난 걸 들어갖고 니를 잘났게 해놨으면 니는 조금 아주 그 지적인 일을 하라고 지금 잘났게 해놓은 겁니다. 일을 네가 지적인 걸 못한다면 절대 교만 떨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 대 맞으니까 이제부터. 이 하느님이 운용하는 법칙이 달라져요. 이때까지는 생산을 하고 이루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챙기면 됐던 시대지만, 이제 하느님이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하면 후천 시대에는 너희들이 챙기놓은 거를 바르게 잘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잘 갖추어준 환경을 바르게 잘 써내야 네가 인물이 잘생긴 거를 가지고 아주 바른 마음으로 세상에 품어 안는 심승이 되느냐. 요런 걸 지금 점검을 이제 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를 많이 준 사람이 이걸 갖고 아주 빛나게 쓸 거냐, 잘 쓸 거냐, 잘못 쓰느냐를 봅니다. 잘못 쓰는 자는 어떤 자를 제일 꼽느냐. 네가 요만큼 줬는데 여기서 더 벌려고 욕심낼 때 너는 거둬봅니다. 요만큼 준 거에서 더 벌려고 욕심낼 때 요때 거둬본다는 얘기죠. 이마에 준 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이걸 얼마나 빛나게 쓸 건가 앞으로. 이걸 얼마나 운용을 잘해갖고 주위에 덕을 얻을 건가. 얼마나 잘 써가지고 이게 빛이 나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서 너희들은 더 큰 이 환경을 빚을 건가. 그런 거. 요걸 못하고 이걸 좀 가졌다고 껍적대고, 껍적댄다 그러죠. 교만 떨고, 이 좀 자랑하고 이러면 네가 요걸 갖고 더 벌려고 딱 하는 순간 너 그거 거듭본다. 여기서 제일 먼저 두드리 맞는 거예요. 그럼 네가 좀 잘생긴 사람 있죠. 잘생긴 걸 가지고 더 잘생기려고만 하고 네 할 일을 지금 찾지 않으면 너는 못생기집니다. 차로 밀어버리고 이걸 째서라도 못생기게 만듭니다. 희한한 일 벌어져요. 근데 너가 가진 재주를 교만 떨고 있다면 너는 굶어서 설 땅이 없어서 너는 어려워집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 있다면 이 기술이 있다고 교만 떨다가 너는 날아가는 거죠.
이 기술을 얼마나 빛나게 쓸 거냐? 너의 재주를 얼마나 빛나게 쓸 거냐? 이 사회에 얼마나 빛이 나도록 네 인생을 살 거냐? 조금을 가졌더라도 이걸 갖고 빛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거기에다가 더 줄 것이요. 준다 이거죠. 욕심을 내는 자, 그 주면 어떻게 주느냐면 욕심내는 자 거를 걷어갖고 니 줍니다. 이러면 공평한가요? 안 공평한가요? 안 공평하면 내한테 지금 따져. 하느님이 이렇게 운용을 하시기로 했는데 여기 안 공평하면 내한테 따지라니까. 내가 대변은 해줄 테니까. 내가 답을 잘못 찾아갖고 하느님 일을 잘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돌을 맞을게. 하느님 대신. 이 사람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따져도 내가 하나님한테 개거품 물고 따지든 모가지 걸고 따지든 내가 따질 테니까. 절대 하나님은 0.1mm도 틀리게 운용 안 합니다. 이제 정법 시대입니다. 미래는 정법 시대지 사도가 판을 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는 사도가 날뛰면 두드리 맞는 시대입니다. 사도를 너한테 작은 재주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날뛰면 두드리 맞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볼 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까지 길을 크게 모르니 내 자신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해라. 지금이라도 자신을 갖추라 하니까 더 배워라 이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성장하면서 모순 있게끔 성장 행들을 찾아가지고 내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면서 이거를 고쳐나가라는 거죠. 여기 공부고 기도입니다. 예? 내가 남을 탓하고 있다든지 남을 의심여기고 있다든지 뭔가 버릇을 잘못 이렇게 키워온 게 있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게 나의 지금 버릇이 잘못된 것들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 동영상을 보고 mp3를 듣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 수 있게 가르쳐 준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몰라서 못 했으니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여기서 보니까 내 버릇이 나빴다. 내가 이게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이것이 분명히 맞는 것은 맞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힘들어서 이런 방법을 몰라서 못 했다. 이래 되면 내 버릇을 고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습관이 잘못돼 갖고 있어 갖고 잘못 방향이 잡혀가 있다면 들어보니까 이걸 이렇게 잡는 것이 잘 이해가 되면 이걸 내 습관을 바꿔보는 거죠. 요렇게만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습관을 바꾸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이때까지 버릇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고 주변의 사정이 내가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거에 신경 쓰다 보니 이걸 바꾸기가 또 힘들고 이런 식으로의 우리가 조금 내가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노력이 필요한데 인자 노력을 이렇게 바꾸려고 딱 했는데 바로 성불 보는 게 아니고 내가 100을 잘못 해놨을 때 색깔이 100이 잘못 떨었을 때 내 노력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지 노력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느냐면 자연계에서 30%가 노력이 돼야 됩니다. 70% 됐다고 니한테 성불 주는 게 아니고 30%가 노력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30% 노력이 된 것이 딱 확인되는 순간 너한테는 기운을 달리 이끌어주고 성부를 주고 몸도 낫게 해주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럼 30% 가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면 몇 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루에도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너의 노력이다 이 말이지. 노력에 따라서 하루에도 너가 성불 받을 수 있고 노력에 따라서 네가 100일만 해도 성불 받을 수 있고 보통
100일을 내가 노력을 하면 대부분 그 안에 성불은 다 받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뭐 이 7일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뭐 30일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거는 네가 조금 아직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92일 만에 이 검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고집이 되게 시고 해보다고 이빨을 악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때는 시험지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이래가 딱 걸려갖고 다시 시키는 수도 있고. 응? 요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바르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최고 바르게 되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머리 빠딱 들지 말고 달라들라 하지 말고 따질라 하지 말고 겸손하면 스스로 공부된다. 겸손하면 네가 공부거리를 찾아가지 않아도 네 앞에 공부거리까지 가져와가지고 네가 되게 해줍니다. 사람한테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를 지금 공부시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어려워지느냐?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응? 내 남편한테 겸손하고, 겸손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비굴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내 상대방, 내로부터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내가 겸손할 때 나는 덕을 봅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걸 무슨 단어로 표현해요? 교만이죠.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버릇이 잘못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내가 물질이 없을 때는 겸손한 것 같고 물질이 없을 때는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은 교만해집니다. 잘못 버릇을 들여가지고 내가 성장을 하다 보면 물질이 작을 때는 저 겸손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물질이 조금 가짐으로써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식이 없을 때는 겸손한데 지식을 조금 갖춤으로써의 너는 잘났다고 교만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얼굴이 좀 못났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얼굴이 좀 이뻐지니까 바닥 들고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은 요렇게가 생긴다. 네가 성장의 버릇을 잘못 들이고 인성 공부를 안 하고 성장하다 보면 네가 뭔가 힘을 갖추었을 때는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주니까 교만한 것이 어느 선을 넘으니까 너의 거 주었던 걸 싹 걷어내는 게 사기당하기도 하고 오만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이래서 네 교만을 꺾는다라는 겁니다. 요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건강도 해치고 교만하면 건강도 해치고 가진 것도 내놓아야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인성을 잘 가르치는 이유가 교만해지지 않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하고 잘못되면은 아주 겸손한 것이 비굴하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비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응? 비굴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니까 내가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대를 존중해야 돼.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걸 이걸 철저하게 인식을 해놔야 됩니다. 응? 내가 거러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거러지한테 존중받지를 못해요. 무식한 사람한테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무식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응? 인간은 평등하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등하다 하니까 어떻게 잘못 알아가지고 안 평등합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는 질량이 따로 있을 뿐이지 평등한 겁니다. 어째 우리는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해도 돈을 안 주는데 어째 평등합니까? 저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데 어찌 그게 평등합니까? 부자가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돈을 안 주는데도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한테 돈을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시키려고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지식인한테 돈을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식을 안 갖춰서도 내한테 돈을 안 줄 때는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를 안 주면 너는 경제를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 누구한테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한테 이득이 오는 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한테 돈을 안 주는 것은 너의 지식을 다 갖출 때까지는 돈을 주면 지식을 못 갖춰요. 그래서 부잣집의 그 자제들이 왜 대학이 잘 안 걸리죠? 부잣집의 자제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경제가 많으니까. 그 경제가 많으니까 그 경제적인 걸 쓰고 싶은 충동이 항상 있는데 부모가 안 주니까 안 주면 반항심이 생겨버리고 있는 걸 안 주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또 경제를 또 안 주니까 반항심이 생기니까 더 주니까 이걸 써니라고 교만해져 가지고 많으니까 쓸게 학생 신분에 내가 쓸 게 많으니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걸 쓰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성장하는 데 도움되나요? 해로움이 되나요? 근데 지금 이 사회 보면은 내가 어려워진 사람이 더 똑똑해요. 나는 지금 어려워져 놔놓고 남 앞엔 더 똑똑하다. 절대로 네 어려움이 다시 회복 안 된다. 어려워졌으면 고개를 숙여.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었느냐? 내가 어려워졌을 때 고개를 숙였던 겁니다. 어떻게? 나는 땅만 봤어.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부끄러웠어. 내가 이 세상을 죽어버리려고 이 세상을 안 살라고 갈 때는 머리를 딱 들고 산에 들어갔어. 죽어버리려고. 여기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숙이고 자연 앞에 숙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이런 환경이 일어났다. 내가 너무 교만했고 내가 잘못 사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고개를 숙여버린 겁니다. 숙여서 뭘 했냐?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했어. 그것도 아무것도 안 사는 산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했다. 무릎을 꿇었고 쓰레기 줍는 이 땅을 보는 위에는 옆에도 보지 않았다. 사람을 바르게 볼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내 잘못을 뉘우치는 방법이 나는 쓰레기만 주순 사람이에요. 17년을 쓰레기를 주순 사람이에요. 묵언을 하고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 섞지도 않았고 누가 내한테 들고 차고 춤을 뱉어도 대꾸도 하지 못했고 거러지가 와서 내한테 야 이 거러지 새끼가 이 산에 와서 뭘 처물기 있다고 내려가라고 옆구리를 들고 차도 이걸 맞고 나는 그냥 숙여서 그냥 쓰레기만 줬었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쳐야 하고 티 없이 네가 뉘우치었을 때 자연은 너를 품어준다는 사실을 티 없이 뉘우치고 티 없이 내 모질함을 갖추어야만 나는 세상에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내처럼 하라 소리는 안 해. 에? 전부 다 그러지 되라고 소리는 안 한대. 나는 이렇게 뼈아프게 공부를 해왔지만 내 형제들은 내처럼 만들지 않으리라는
어려운 공경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혼신을 다해서 내가 갚으리라. 내가 인류에 하지 못한 일, 이 사회에서 하지 못한 일, 내 이웃의 내 형제들한테 하지 못한 일을 나는 혼신을 다해서 인생을 불사러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에요. 성장할 때는 공부되는 것이, 실력을 갖추는 것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공부를 못하게 되면은 성장하는데 굉장히 이제 잘못돼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성장을 해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경제를 가지는 게 장단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는 왜 경제를 안 줘야 되느냐? 너는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더 이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식인들이 언제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하냐? 30대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 나중에 차후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론 공부를 하죠. 사회에 나와서 현장 직접 공부를 하죠. 요것이 이제 그 이론 공부와 현장 실습 공부와 마치는 게 30대. 정확하게 가면 30대. 그렇게 40이 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네가 실력이 있다고 껍적대는 거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떨다가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죠. 머리 좋다고 교만 떨었고, 실력 있다고 교만 떨었고, 그게 20대 나와서 하는 일입니다. 20대에 나는 교만한 거 안 같으면서도 교만했던 게 정확하게 30대 후반기 되면은 떨어지는 거죠. 힘을 못 씁니다, 그 다음부터. 평생을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최연소 과장이 됐다, 최연소 뭐가 됐다, 이런 거 많이 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50대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더냐? 아주 소시절 때 내가 아주 신동소리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나는 뭐 일을 잘했다, 실력을 나타냈다. 이 사람들이 40, 50대에 어떻게 살더냐? 세상을 이제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공부야. 이 사람들은 나중에 힘을 못 쓰고 그때 이야기를 평생을 하면서 삽니다. 20대, 30대 초반에 나는 잘 나간 걸 갖고 평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어렵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릴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평생 동안 그 건달로 사느냐, 이 말이. 교만 속에서 네가 바르게 갖추지 못했다. 바르게 갖추면 절대 하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르게 갖춘 사람은 항상 대접받으며 살고, 삶에 절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다. 공부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자식을 키우더라도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공부 때는 공부를 바르게 시키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 있고, 내 동생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고, 우리 후배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고, 모르면 이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받을 수 없고, 그래서 외면당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자식을 위하고 우리 아우들을 위하고 이 주위를 위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밥 준다고 돈 준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참신하게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해놓은 사람은 40대가 딱 되면 시험을 쳐요. 40대가 되면은 내 실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40대가 돼서 이제 내가
이제 실력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선별됩니다. 선별이 돼갖고 어디로 가느냐? 50대가 되면서 40대에 배치당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50대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 일을 하는데 CEO가 되고 리더가 되고 어떤 그룹을 이끌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공부를 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이 막노동하는 법은 없으면 절대로. 공부를 바르게 하는 법칙을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무엇이 공부고 어디까지가 마무리고 어디까지가 성장하고 그게 어디까지가 지식인청이 되는지. 지식인청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지식인이 되고 나면. 이는 지식인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이 베이비 부모들을 우리가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데 교육을 받도록 혼신을 다해서 국민이 노력을 한 겁니다. 부모님도 노력을 했고 선배님도 노력을 했고 이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잘못 성장하는 바람에 공부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50대가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이 리더가 안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50대가 돼가지고 정부를 탓하고 선배들이 무능하다고 탓하고 저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푼다고 탓하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래서 지금 표류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사회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 왜 남을 탓하느냐? 네 실력이 없어서 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못난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못났다 이 말이죠. 너 자신을 모르고 있다. 지식을 갖춘 사람은 절대 남 탓을 안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은 철저히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무식한 짓을 하는데 하늘이 돕는다? 절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법의 날이 서는 중이에요, 이게. 응? 무식한 짓을 하는데 하늘이 돕는다. 만인에 돕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믿어야 돼요? 무식한 짓을 하면 하늘이 돕지 않습니다. 만일에 지금 무식한 짓을 하는데 지금 신들이 너희들을 도와준다. 그 신들은 그냥 잡혀갑니다. 여기 정법 시대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뭐 무식한데 어디 합니까? 무식한 게 아니고 하는 짓이 무식한 짓이죠. 이 세상에는 무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저마다 소질을 갖췄고 저마다의 다 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무식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글줄 읽었다고 유식하고 글을 나는 안 봐서 나는 글자를 모르니까 무식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스승님 글 모릅니다. 그럼 난 무식한 거네? 나는 유식하다가 못해. 깨친 사람이에요. 글 한다고 유식한 게 아니에요. 글은 알 뿐이지. 그 글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너가 어떻게 사느냐가 무식하고 유식한 겁니다. 응? 우리가 이 지금 무식하다라는 것을, 유식하다는 것을 분별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 지상에는 무수한 것들을 우리는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오만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분야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 분야는 너가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분야를 내가 잘 아는데 이걸 잘 아는 것을 내가 바르게 쓸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분야를 내가 빛나게 살아가면서 쓰지는 못하고 남의 거를 지금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탓하는 거죠. 남의 거는 내가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망해서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떠날 때는 출세하려고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안 되고 하면 이 잘못되니까 고향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에? 그 시골에 다시 가고 싶다. 이거는 내가 나가가지고 하는 일이 잘못된 겁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 그러면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요래 되면 이걸 바르게 하려고 들면 이것이 위에서 두드리 맞아서 쫓겨나오는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잘못돼 갖고 오는 경우는 거기서 아닌 방법을 계속 내가 한다라고 잘났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들고 터져갖고 끝나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 시골로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다 없어지면 다시 흙을 밟으러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온 거냐? 유배 온 거예요. 네가 지금 도시에서 그렇게 하는 이것이 바른 게 아닌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다시 공부하라. 이 각오 딱 팬 거예요. 그래갖고 시골에 왔으면 시골에서 어떻게 하느냐? 와가지고 동네 이제 이 시골 사람들이 있어요. 가니까 도시에서 살다 왔잖아요. 기는 죽기 싫고 아는 책을 많이 합니다. 하면 동네에서 좀 있으면 또 떠나야 돼. 어디로? 2차 유배지로. 응? 여기에서는 처음에 오니까 왔다고 잘 품어줍니다. 여기는 1차 유배지예요. 근데 여기서 품어주니까 니를 갖다가 아주 겸손하게 낮췄고 요렇게 하지 않고 도시에서 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그래도 기 안 죽을라 그러고 이러면 계속 조금만 이래 하고 있으면 여기서 희한하게 견디지 못할 일이 생기갖고 여기서 떠나야 돼요. 왜? 뻥친 것도 많고 이게 내가 어깨에 힘주면 그 거품 내는 것도 많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하나 들통나기 시작을 하면 이거 못 입고 떠나야 된다고. 그러면 2차 유배지로 떠나면 더 낮은 데로 질량이 낮은 데로 또 보내요. 그럼 거기에 가면 내를 안 품어줘요.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 게라. 사람 한 사람한테도 한 사람한테 다시 잘 빌라고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야 니를 조금 이래 알아주고 요래 해줘. 그럼 2차 유배지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가서도 모르니까 내를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 안 죽고 겸손하지 못하다. 그러면 3차 유배지. 0.1mm도 틀리지 않게 하느님은 너희들을 이동시키면서 유배지를 계속 긍긍절전하게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안 잘렸는데 내가 얼른 이제 시골로 갈라 그래. 이럴 때는 스스로 유배지 가는 겁니다. 쫓기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니까 이때는 바르게 조금만 판단을 해갖고 들어가면 시골에 가서 열심히 네가 뭐 일도 돕고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내가 없었던 에너지가 차요. 도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메말랐던 이 생각을 못 하던 것들이 시골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살살 생각이 나요. 이래갖고 내를 채우고 못다 했던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누가 되버립니다. 너한테 연락이 와. 무언가를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하겠고 같이 하게끔 이렇게 또 연락이 오고 해서 너를 꼭 필요해갖고 되버립니다. 요래서 제자리 다시 가요. 이 유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전에 있던 자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리 분명히 갑니다. 유배지는 니를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떨어진 기운을 다시 보충시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갖고 남을 탓하지 않고 내 모지됨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렇게 갖고 열심히 그 속에서 겸손하게 탁 살고 있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지혜가 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보니까 이 소문이 어디로 나가요. 너를 필요로 해지고 이래서 인자는 진짜로 뜻있는 일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겸손하라.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절대 답이 없는 일. 내가 어려워졌다면 겸손해라. 잘났지를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잘났지 않는데 잘났다라고 지금 하고 돌아다니면 또 한 번 더 어렵게 할 것이고 얼마나 어려워야지 네가 겸손할 것이냐. 이것은 하늘이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겸손하라. 네가 조금 어려워졌거든. 겸손하라. 아, 네가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힘을 줄 수 없는 이라. 네는 기운은 크지만 겸손할 때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겸손하고 겸손하게 상대한테 대하면 상대가 다 보이기 시작을 하고 지혜가 스스로 열리고 그렇게 할 텐데 교만한 바람에 절대로 앞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가 잘 안 풀릴 때는 안 풀리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이걸 조금 손을 넣고 뭔가 내가 힘을 갖추는 그런 공부를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더 큰 지혜를 열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걸 다 풀어주고 인연도 주고 해서 일을 스스로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모지름을 갖추지 않고 큰 일을 한다. 절대 그런 법은 없다. 정법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홍익 인간들이 세상에 지금 운행을 하는 이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사도가 판치지 못한다. 작은 재주가 남을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남을 시켜가지고 남이 현혹됐다면 그것 때문에 너는 너부로 더득아니라. 정법 시대에 바른 법으로 세상을 보고 정문법으로 풀어나가야 돼. 이 민족부터 인류는 인자 만질 것이야. 과거 생각하지 마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갑니까? 예. 우리가 이걸 좀 알아둬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당신은 기운이 큰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하다는 건 기운이 크지 않으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운이 작은 사람들은 누가 교만하게 굴어도 그냥 살살살살 나는 땅만 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교만을 내가 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질량이 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의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질량이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기운이 큰 사람입니다. 에너지 질량을 크게 이 땅에 내가 사주를 받아가 왔다면 너는 그 질량의 일을 하지 않으면 네 업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질량을 작게 받아온 사람은 요 설거지만 하다가 내가 일생을 마쳐도 네가 이 땅에 지금 온 행위를 다 하고 가는 것이니 그만큼 해탈하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질량을 크게 받아온 사람은 그 용량만한 행위를 해야 그렇게 해야 너의 업이 소멸되고 해탈한다. 이런 것이고 이 크게 우리가 잘났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미남이고 팔방미남 미녀가 있죠. 이런 분들은 세상에 엄청난 큰 질량의 일을 안 하게 되면 너의 업이 소멸이 안 된다. 하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쪽에다가 사람 바가지 갖다 주고 내가 업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런 거 사람 바가지 주면 되는 줄 알지만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내한테 살 한 바가지보다 더 많은 걸 질량을 주기 때문에 나는 살조 갖고는 해탈이 안 돼요. 미인들한테는 왜 백화점이 하나로 치마폭에 다 들어옵니다. 그걸 다 먹으시면 네가 한원하는 질량은 얼마나 큰 걸 해야 되느냐. 에? 너한테 쌀 몇 가마 갖다 줬다고 백화점 통째로 들어온 게 그게 갚아지나요?
본전도 안 되는 겁니다. 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질량이 크게 업을 소멸할 수 있는 질량 큰 일이냐? 남한테 모범되고 남한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인생에 도움되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밥을 수천 그릇 주는 것보다 더 질량이 큰 행위다. 에? 말 한마디. 네가 사회에 득되는 말 한마디를 한 것이 또 사회에 득되는 그런 행위 하나가 모범적으로 남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미치면서 득이 되는 일. 요런 거를 해야지 되는. 근데 요런 것들이 사모님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지적인 엘리트 지식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내한테 주어지는 걸 열심히 해도 너의 기본적인 업은 소멸된다라는 거지. 아주 이런 것들이 질량이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염을 떨고 나는 했으니까 이걸 잘못 판단을 해갖고 잘못 배우게 되면은 너무 기고만장하고 내가 너무 잘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하심하고 낮추습니다. 그건 덩신 생각입니다. 에? 너를 낮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고 백성을 볼 줄 알아라. 그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아래 사람들을 그 근기를 보고 아래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데에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한탄해야지. 너를 낮추어 갖고 더 밑으로 기고 더 하심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아래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아래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덕되게 살고 있는가? 응? 요런 거를 잘 만져갖고 이것이 모지라면 나를 더 갖추어서 그런 행위를 더 크게 시키려고 지금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려움을 주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빨리 스승이 된 사람들을 만나는, 그래 더 질량이 좋은 공부를 하는, 도반을 만나는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뇌를 하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뇌를 빨리 조금 더 질량을 갖추어 가지고 세상 보는 눈을 넓혀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큰 일을 해서 내가 또 업을 소멸할 수 있는 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내 질량에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지됨을 갖추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디 신임한테 찾아가든 목사님을 찾아가든 수련의 도파를 찾아가도 조금 잘생기고 조금 사모님이고 이러니까 가추위 해주지 않더냐. 에? 가추위 해주는 것은 네가 질량이 좋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한 뜸이라도 더 가추위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고를 때 그는 아주 내를 갖추게 해주니까 또 거기서 자만을 가지고 나는 잘났는 것 마냥 이러지 말고, 에? 그래서 진짜 잘난 사람은 내보다 질이 낮은 사람을 볼 때 아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백성으로 보이고 내 형제들로 보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질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 하늘에서 니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